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사입니다. 오늘은 꼽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과 의학용어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시면 병동생활에 태움을 덜 당하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최근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없어서 저에게 힘이 반밖에 안 돼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정신과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의학용어 적응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Adjustment 적응, disorder 장애.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Adjustment disorder. Adjustment disorder. 신규 간호사님들 의학 용어는 눈에 익히고 귀로 익히면 됩니다. 자주 상황이 몸에 되면 돼요. 적응장애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장애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장애예요.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역학적으로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신역동학적으로는 각 개인에게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내재된 체질, 성격 구조, 기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질병이 초래가 된다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쾌한 아동기의 경험들로 인해 발달 단계 중 어떤 단계에 고착되어 이것이 나중에 충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퇴행을 촉발하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각 시기에 주어진 발달 과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시기에 고착이 되어 나타내는 특정한 문제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유아기 각 발달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는 거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시절에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았다 치면 배변이라든지 배설에 대해서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있고요. 임상 양상으로는 청소년에서는 학교 문제, 부모로부터의 거부가 있는데 청소년에서는 특히나 학교 문제가 더 커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인기에서는 결혼 생활이나 문제, 별거 이혼, 특히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 이 적응장애의 유발인자라고 흔하게 알려져 있고 경과 및 예후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응장애는 수일이나 수주 지속되는 일시적인 장애예요. 성인에서는 다행히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보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다소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적응 환자의 입원 시 자살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게 지워지지가 않았네요.
특히 적응장애의 경우는 대개 3개월 내에 증상이 소실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3개월. 따라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다른 질환을 감별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정신치료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시를 드리는 상황은 배꼽 사이가 실제 경험했던 일화입니다.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관, 성별, 나이 등 환자분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은 제 구성임을 밝힙니다. 제가 병동에 있었을 때 일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년 전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전학을 오게 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전학 직후 2개월 동안 두통, 소화불량,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주변에 짜증을 내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입원하여 집중 치료 후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학이라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은 3개월 내에 소실된 것으로 적응장애에 해당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는 감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배꼽 사이가 외래에서 근무했을 때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의 경우는 면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진 환자의 경우 예진이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진이 진행하고 나서 그 후에 교수님 진료를 보고 있고요. 예진 같은 경우는 주치의들이 하고 있어요.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대부분 4년차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예진 따로 시행은 안 하고 있으시고요. 초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에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특히나 초진 환자의 경우 예진이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일 접수는 완전 불가하고 예약실 통해서 예약 후 교수님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면 없는 직원이 외래로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로 저 직원인데 정신과 진료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어서 왔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본인이 먼저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말하더라고요. 현재 면담이 길어져서 진료 지연으로 예약하시고 온 환자분들도 모두 대기 중이고 당연히 예약한 환자분들보다 새치기는 안 되고 원칙상 초진 환자분 당일 접수는 어려움을 안내하며 숨을 못 쉴 만큼 너무 힘드시면 바로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직원분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당일 진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타 직종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셨어요. 스스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업무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화가 나고 감정이 도저히 주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멍하고 답답했는데 이럴 때 주로 술을 마시면서 직장 생활을 버텨왔지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내원하셨던 거였어요. 진단명은 적응장애로 받았고 그에 따른 약물을 처방받으셨어요. 그 후로 시간이 흐른 뒤 배꼽 사이와 관계가 돈독한 정형외과 선생님과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오전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 어이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래 진료 시간에 대한 업무 요청을 위해 해당 과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담당자분이 A분이셨대요. 그 A분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지검표. 그 초진 환자분이신데 오늘 당일 접수로 진료 봐달라고 하셨던 직원, 본인이 스스로 직원이라고 말하셨던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분이 매우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정형외과는 스케줄이 또 바뀌어요? 왜 맨날 바뀌어요? 라고 갑작스럽게 저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당황하고 민망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이 앞섰다고 하셨습니다. 업무 조정을 위해서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인데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주 크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큰 목소리로 역성을 내셨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A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담당자라서 당연히 여기에 제출하는 거고요. 스케줄이 또 바뀌는 게 아니라 교수님 학회 일정을 제출하는 거예요. 학회 참석하셔야죠.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큰 목소리를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랐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 자체가 상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A분께서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진료 스케줄 관련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전화를 하셨대요. 그때 신안, 초진, 재진 표를 만들어서 신안이 몇 명 들어가는지, 초진이 몇 명 들어가는지, 재진이 몇 명 들어가는지 모두 다 적어서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그 자리에서 지금 몇 년째 그 일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표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여기 간호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선생님께서 전화로 말씀해서 저한테 물어볼 것은 지금 신안 몇 명, 초진 몇 명,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데 표까지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제가 선생님 일까지 전부 해야 되는 건가요? 환자분 응대해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A 선생님의 행동은 자신에게 수치감을 주었고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하며 휴대폰 모금기를 켜고 달려오셨대요. 그리고 굳이 또 오셔서 다른 과는 환자들도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한가하네요? 여기는 검사도 별로 없죠? 이렇게 말하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의 경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하루에 400명 이상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간호사의 인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요. 각자 본인의 업무가 힘든 것인데 본인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하려고 지금 힘껏 버티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제가 점심시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적응장애로 인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셨고 교수님 포함하여 저희 정신건강학과 의료진은 최대한 도움을 드렸던 분이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마치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큰 목소리로 쏘아붙이니 탁지종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경험했어요. 언어의 말투와 억양, 상대방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더라고요. 각자마다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그분은 오직 그 일만 하시는 분인데 좀 너무 예민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사소통의 중요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언어의 억양, 말투, 그 표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정. 지금까지 제가 예시드렸던 상황은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부분의 중요한 상황을 배꼽 사이가 재구성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적응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비하고 궁금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보 탈출을 위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